if 문제네요. 실제 시험 볼 때는 if 함수 제일 나중에 하셔야 돼요. 자, 낙찰가가 가장 높으면 최고액, 가장 낮으면 최저액, 나머지는 공백으로. 그러니까 최고액, 최저액, 공백 세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 if예요. 그 다음에 if 함수와 맥시멈과 미니멈을 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낙찰가가 있어요. 여기 낙찰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낙찰가가 가장 높아요를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낙찰가가 있어요. 품목에. 그러면 얘가 최고값하고 같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비교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낙찰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능하시고 낙찰가. 그 다음에 능한 다음에 최고액을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최고액. 최고액이 뭐예요? 맥시멈이잖아요. 맥시멈. 그리고 맥시멈은 이렇게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그냥 범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마법사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낙찰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범위가 절대 주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1대1 비교라는 것은 첫 번째 있는 낙찰가하고 최고값하고 같아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내려오면 얘가 최고값하고 같아요. 세 번째도 얘가 최고값과 같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작업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쭉 채워서 내려가서 보면 이게 녹색의 에라메셀이가 좀 뜨잖아요. 그러면 범위에 절대 주소가 있는지 한번 판단하시는 거예요. if 함수에서는. 맨 밑에 가서 더블 클릭했더니 맨 밑에 있는 값하고 최고값하고 비교하는 최고값 범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는 범위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위에 올라가서 최고값을 구하는 맥시멈 범위를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다시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더블 클릭했더니 최고값을 비교하는 범위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려운 거예요. if 함수에서 최대값의 유무를 판단하는 절대 주소 유무를.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판단했잖아요. 낙찰가가 최고값하고 같아요 하고 쭉 비교를 해서 true, false가 나오면 당연히 true는 하나만 나오겠죠. 그럼 이상이 없으면 이제 if 함수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중첩 if예요. if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복사하시고 탭하신 다음에 이게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최고액 하시고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해요. 자, 세 번째 칸에 커서 넣으시고 이름 상자로 가서 함수 목록을 보면 if 함수가 보이죠. 클릭하시고 컨트롤 V. 그럼 두 번째 판단하는 거는 최고값이 아니라 뭐예요? 최소값. 맥시멈을 미니멈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서 뭐라고 써요? 최저액. 아니면 공백으로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보시면 최저액 하나, 최고액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C3이 최대값하고 같아요? 하고 판단하고 if 함수를 들어가자마자 중첩 if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첩 if니까 if 함수를 추가. 그 다음에 뭐예요? 복사. 그리고 참일 때 처리하시고 거짓일 때 어디로 가라고요?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름 상자에서는 if 함수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if 함수에서
if을 추가하자마자 조건을 복사하시고 참일 때 최고하기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칸이 되잖아요. 중첩 if에서 중첩 if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붙이고 조건을 변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을 미니멈으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참일 때 처리하면 돼요. 참일 때가 뭐예요? 참일 때 최저액이라고 쓰시고 거짓일 때 공백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첩 if는 좀 이제 충분히들 되시겠죠.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원별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판매량이 중간값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메디안이라는 것은 중간값을 구하는 거예요. 범위를 주면 중간값을 구해야죠. 중간값. 그러니까 데이터를 일렬로 쭉 세워놓고 가운데 있는 값을 찾는 게 메디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판매량 범위에서 중간값을 찾아서 판매량이 중간값 이상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죠. 첫 번째 있는 판매량이 중간값을 구한 값보다 커요. 두 번째 판매량이 판매량의 중간값을 구한 것보다 커요. 세 번째 판매량이 중간값 구한 것보다 커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중간값의 범위는 변하면 안 되겠죠. 그 절대 주소예요. 그래서 능하시고 첫 번째 판매량이 H3에 있잖아요. 그래서 H3을 클릭하시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하시고 그 다음에 메디안이니까 M이 넣어주시고 메디안 나오면 이렇게 넘버 1, 넘버 2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나오면 얘는 뭐라고요? 그냥 범위를 선택하시면 된다 그랬죠. 판매량 범위를 선택하시고 이 범위가 뭐라고요? 절대 주소라는 거예요. 엔터 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채워보신 다음에 맨 밑에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절대 중간값의 범위는 변하면 안 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if 함수의 true, false를 구했으니까 얘는 중간값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잖아요. 그러면 단순 if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I, 탭,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 때가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2번 문제는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기억하시면서 항상 if 함수는 이렇게 true, false를 구하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최 대표, 네. 10분간 자. 저요? 응. 10분간 자. 하고 있었어요. 괜찮겠어? 네. 아까 1교시에 이렇게 눈이 떳하게 바짝바짝해서 졸질 않더니 왜 2교시에 공부를 시작하니까 눈이 자꾸 감겨? 아니에요. 항상 잘 때. 잘 자요. 그래서 이쁜 것 같아요. 미인은 장꾸러기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본인이 아니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칭찬 들어야죠. 자, 다 되셨나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달리기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if 함수가 3개가 연달아 안 나와요. 자, 기록이 가장 짧으면 1위를 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래요. 그럼 여기서 3번 문제에서는 small이라는 함수를 기억하셔야겠죠. small은 범위를 주고 번째를 넣으면 몇 번째 작은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첫 번째 기록이 가장 짧으면 기록이 가장 짧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작은 값을 구해서 거기다가 1위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작은 값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첫 번째 작은 값하고 같아요? 얘가 첫 번째 작은 값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몰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절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값 는하시고 첫 번째 주소를 찍으시고 는하신 다음에 이제 스몰이라는 함수를 넣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마법사 들어가시면 기록 범위를 잡으시고 첫 번째 큰 수니까 1을 쓰시는 거예요. 1. 그런데 이 범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채워서 맨 밑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 이 범위는 따라오면 안 되는 범위가 맞구나. 그리고 1등은 당연히 한 명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1 위 하고 쓰시고 아니면 공백 하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if 함수는 이렇게 true, false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 if 함수 추가해서 참거짓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if는 아니겠죠. 자, 카운트와 카운트 if 함수를 이용하네요. 자, 그러면 F형 4번에 보면 70점대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근무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80점 미만인 사람 수를 구하래요. 자, 얘가 치사 문제예요. 카운트 if를 쓰면, 자, 따라하지 말고 먼저 보세요. 카운트 if를 쓰면, 카운트 if가 나오면 이 범위에서 70점 이상이 몇 명이야를 구하면 이 안에 70점 이상이니까 80점대, 90점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80점, 70점대의 인원수를 구해서 뭐를 해주면 돼요? 빼기하고 80점의 이상을 빼시면 70점대의 인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는 이거예요. 80점대가 70점대의 인원을 구하세요 하고 카운트 if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가 70점 이상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70점) 이상의 개수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한 거예요? 80점 이상의 개수를 뺐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70점대가 남는 거예요. 그 원래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얘가 뭐가 나와 있냐면 골라 쓰는 게 아니에요. 카운트 함수와 카운트 if 함수를 쓰라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바뀌어요. 카운트 함수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카운트라는 함수를 써요. 카운트라는 함수를. 그러면 얘는 숫자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거 전체 인원이 9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카운트 if에 의해서 이 범위에서 70점 미만을 먼저 빼요. 그 전체 개수에서 우리는 70점대를 구할 거예요. 그 70점 미만을 빼고 80점 이상을 빼야지 70점대가 남겠죠. 그러니까 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크거나 같다 하시고 80점대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70점대가 2명이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점 이상을 구해서 80점을 빼는 카운트 if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고요. 카운트 a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전체 개수. 그 다음에 나온 게 70점 미만의 개수를 뺀 거예요. 그리고 나서 80점 이상의 개수를 뺀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70점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까다로운 문제예요.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얘도. 위에 게 나온 적도 있고 밑에 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80점 미만인데 왜 80점 이상을 쓰시는 거예요? 어디요?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구할 때 그냥 걔가 70점대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뺄 때는 반대계가 되죠. 80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여기서 크거나 같더니 70점 이상의 개수를 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선 80점 미만이 관련이가 없어요. 80점대 이상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남는 게 70점이 남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함수가 count if s를 쓰라고 나와요. 그러면 조건과 범위가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이럴 때는 지금 얘기하신 말대로 여기에다가 요 범위에서 80점 미만이라는 조건을 넣어줘요. count if s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이제 70점대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count if s를 쓰라 그러면 그 문제대로 푸는 거예요. 근데 함수를 count if s를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count a와 count if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ount a는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를 구해요. 그리고서 그 안에 봤더니 70점 미만의 개수가 있어요. 얘를 빼야죠. 80점 이상을 빼야죠. 그래서 남는 게 70점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개수를 구했기 때문에 70점 미만의 개수를 빼고 80점 이상의 개수를 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count if만 쓰잖아요. 그리고 먼저 70점대를 구해요. 70점 이상을. 그럼 여기 80점도 나오고 90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80점 이상을 빼야지 남는 게 70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미쳐요. 많이 생각을 해요. 네, 많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온 거는 count if s를 쓰는 문제라면 그 문제가 맞아요. 근데 함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count a를 count와 count if를 쓰라 했으니까 전체 개수를 구해서 70점 미만을 빼고 80점 미만을 빼서 70점대를 구해야겠구나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count if만 쓰라 했어요. 그럼 70점 이상의 개수를 구하고 80점 이상의 개수를 빼야겠구나. 그래야지 70점대가 남는 거예요. 근데 count if s를 쓰래요. 그럼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70점 이상이면서 80점 미만인 개수는 그럼 70점대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와 있는 말은 count if s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함수를 count a, count와 count if를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 개수를 구해서 70점 미만을 빼고 80점 이상을 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5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5번은 그 합격한 학생의 수를 구하래요. 자, 첫 번째 보면 그 합격한 학생의 수를 구해요. 그러면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 뭐예요? 이건 합격한 학생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평균을 구하려네요. 그리고 점수로 표시하래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는 필기시험이 범위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평균을 구하니까 여기가 계산할 범위가 되죠.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여기죠. 합격 여부에서 뭐를 찾아요? 합격한 사람들을 찾아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필기시험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요렇게 채우면 실기시험 범위로 바뀌겠죠. 계산할 범위. 근데 이 범위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물결 if 함수에서 채우는 작업이 나오면 절대 주소 유무를 꼭 확인하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sum if 나누기 count if. 그리고 정수로 만드세요. 인치죠. 자,
네, 아무튼 자, 는 하시고 썸이프를 먼저 쓰겠습니다. 졸긴 졸린데요. 근데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 썸이프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작업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조건을 비교할 뻔. 우리는 합격 여부에서 뭐를 찾을 거예요? 합격자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요? 계산할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계산할 범위. 그러면 얘를 옆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합격 여부에서 합격을 찾는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주소가 된다. 채우는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물결 if 함수에서 채우기 작업이 나오면 변하지 말아야 될 범위가 어딘가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합계가 나왔어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뒤에다가 count if로 구해주시게 되겠죠. count if는 뭐예요? 개수. 무슨 개수를 구해요? 합격 여부에 합격자가 몇 명이야? 그럼 이 범위도 따라가면 안 되는 범위가 되겠죠. 합격의 범위도 절대 주소가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가 뭐 하라 그랬어요? 반올림 없이 정수로 하는데 그 정수로 하는 함수가 뭐예요? 트런케이션. TR 하시고 트런케이션 선택하시고 여기에 넘버 디지트에 대괄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트런케이션 함수는 정수를 구할 때 0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에 보면 0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뒤에다 콤마 0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5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끊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는 트런케이션과 썸이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썸이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썸이프를. 그 다음에 나누기 카운트 if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답을 적고 여러분들이 아, 얘를 어떤 순서로 해야겠구나 하고 볼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if 함수를 이용해서 1일 때 1등, 2일 때 2등, 3일 때 3등, 나머지 공백을 구하는데 순위가 높은 점수가 1등이라고 구하는 랭크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점수 86점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방법은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써야겠죠. 자, 랭크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는 array. 자, 랭크 EQ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탭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탭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우리는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0을 쓰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꼭 등수가 나오면 얘를 채워 보셔야 돼요. 등수가 골고루 나왔나 보시고 여기에 녹색의 메시지,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절대 주소를 안 넣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판단하는 게 뭐예요? 1이면 1등. 그러니까 는 1을 해서 true, false를 확인하셔야겠죠. 는 1 하면 true, false에서 true가 하나가 나왔죠. 1등이 한 명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제 if 함수로 들어가는데 중첩 if예요. 복사해서 복사로 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Ctrl C. 그리고 value if true일 때 뭐라고요? 1등. 꼭 세 번째 칸에서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if가 보이잖아요. 그럼 고르지 말고 클릭. Ctrl V.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2는 2등. 2를 2로 바꾸시고 2등이라고 쓰시고
아니면 또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이번에 뭐예요? 3이면 3등. 아니면 뭐예요? 공백.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 G형. 예, 1번 문제는 중첩 if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true, false를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복사하시고 참일 때 1등, 거짓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조건을 변경하시고 이일 때 2등, 또 아니면 일 때, 즉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는 거예요. 붙이고 조건을 3으로 바꾸고 참일 때 3등, 아닐 때 공백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제 중첩 if는 문양이도 되시겠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버러지가 나와 있네요. 전반기 가 200 이상이면서 후반기가 300 이상의 사원들의 총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세요. 자, 전반기가 200 이상이면서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후반기가 300 이상, 후반기가 두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그 다음에 총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요. 그럼 여기가 계산할 범위잖아요. 조건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하나 이상일 때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게 뭐예요? 에버러지 if지. 에버러지 if S예요.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러면 첫 번째가 나온 게 여기가 뭐가 나와 있어요? 에버러지 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붙으면 계산할 범위를 먼저 넣으라 그랬어요. 총 판매량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탭. 자, 인수는 127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조건이 127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탭 키를 누르면 점점 늘어나요. 자, 전반기 범위 잡으시고 탭. 조건이 뭐예요? 전반기가 200 이상. 그거나 같다 200. 탭 하시고 후반기 범위 잡으시고 탭 하시고 300 이상 크거나 같다 300. 하고 탭하면 평균값이 612.5가 나오네요. 평균을 계산하고 뒤에다 개자를 넣어다네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엔드 다운 표개 하고 넣어주시고 반영을 풀어주시면 되게. 그럼 62.5개가 되네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그 표가 있잖아요. 표에 보면 정답이 62.5개라고 나오죠. 그걸 보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SUMIF S가 나오면 첫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자, 3번 문제 들어서 다 되셨습니까? 자, 라운드 뒷섬이에요. 3번 문제는 라운드 뒷섬. 중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지점이 중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데 10의 자리에서 반을 뭐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요거는 표시하는 예를 잘 보냈어요. 53575 그러면 534 빵빵 빵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뭐를 쓰라 했어요?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에요. 뒷섬과 라운드를 쓰는데 디비함수는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라 그랬죠. 얘는 조건을 어디에 쓰라는 말이 없으면 표에서 찾아야 돼요. 지점명이 중부니까 여기가 조건 범위예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했으니까 판매 금액은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계산할 여덟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섬 들어보겠습니다. 능하시고 DS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그러면 뒷섬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는 뭐가 돼요? 표 전체. 범위 잡고 탭 계산할 열번호는 3탭. 조건 범위 뭐라 그랬어요? 표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 지점명이 중부. 그럼 여기에 합계가 나왔는데 얘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잖아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뭐예요? 라운드 ROU 탭 커서 왼쪽 Shift F10 탭.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이 DB 함수 문제가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요. DB 함수 문제는 보너스 문제예요. 여러분한테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추세요 하고 보너스예요. 제일 힘든 게 if 함수예요. if 함수. vlookup과 mod 함수 나와 있네요. 자, 기억. 자, 4번 문제를 보면 vlookup, mod가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입 금액을 만으로 나눈 나머지와 기부 구분키를 이용하여 기부에 별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이 표에서 여기가 뭐가 되냐? 찾을 범위가 되고 여기가 뽑을 범위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이 범위에서 1열, 2열, 3열에서 뽑아요. 첫 번째 찾으려는 열을 봤더니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어요. 그럼 방법 2를 쓰고 구간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찾으려는 값이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MOD에 의해서 나머지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MOD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눌 수는 구입 금액이죠. 몇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만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G15에 있는 구입 금액을 만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값을 가지고 별 표시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vlookup을 사용하시죠. 눈하고 MOD 사이에 가서 vlookup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러면 첫 번째 인수는 찾으려는 값.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한 값이죠.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여기 0부터 별 5개까지. 이 범위가 뭐예요? 절대주소죠. 그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서 뽑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 열에서 뽑아요. 방법은 뭐예요?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1이나 생략하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정답에는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 보고 자꾸 혼동하지 마시고 생략되어 있구나 하고 1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기부에 따른 기부 금액의 나머지에 따른 기부 별 표시를 집어넣는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이 MOD에 의해서 나머지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한 거예요? vlookup에 의해서 찾기 참조 작업을 한 거죠. 5번 문제는 sumif, countif가 나왔네요. 귀입부가 아닌 사원들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sumif 나누기 countif예요. 평균을 구하는 게 sumif 나누기 countif. 기억하실 건 뭐냐면 계획부가 아닌 같지 않다 계획부예요. 먼저 sumif를 먼저 하겠습니다. 마법사 들어가시고 sumif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조건을 비교할 거니까 부서명 중에서 계획부가 아닌 걸 찾을 거니까 여기서 같지 않다 계획부 이걸 직접 쓰셔야 돼요. 이거는 갖다 쓰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계산할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계획부가 아닌 사람들의 급여의 합계가 나왔어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해줘요? 나누기 count if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법사 들어가면 똑같은 작업이잖아요. 조건은 부서명 중에서 뭐예요? 같지 않다 계획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얘가 7명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7로 나누는 작업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뭐다? 평균이다. 그러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평균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달라는 게 이게 있었죠. dsum 나누기 dcount도 평균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dsum 나누기 dcount도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H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근태가 80 이상, 영어와 전산이 90 이상. 이 합격자의 수를 구하래요. 합격자의 수. 그러니까 몇 명 이하를 구하는 거죠. 준비되셨나요? H형 1번. 2번이네요. 아, 왼쪽에 1번이 있군요. 위에 있는 건 첫 번째가 1번인 줄 알았어요. 자, 죄송합니다. if 함수가 있군요.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이용해 주행 기록을 계산하세요. 9분의 마지막 글자가 자동차면 주행 기록에 2분을 넣어야 표시하세요. if time right.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요. 여기서 time이라는 것은 시, 분, 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시분 초에 해당하는 숫자를 3개죠. 입력하여 시간으로 변경하는 함수가 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은 0과 1 사이에 소수점으로 표시를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2시는 12분의 24로 0.5야. 이렇게 표현되는 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능하시고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하면 얘가 주행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면. 그러면 얘는 3시간 24분이 걸렸어요 하고 주행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도착 시간 빼기 뭐예요? 출발 시간 그냥 빼면 주행 기록과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행 기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동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끝나는 값은 2분을 더해주래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C사 빼기 B사를 했단 말이에요. 더하기 2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시간은 0과 1 사이의 소수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이라는 값은 시간으로 바꿔서 놓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time이라는 함수를 써서 시간은 없어요. 분은 2분이에요. 초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2분이라는 값을 타임으로 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타임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2분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2분을 주행 기록이라는 시간에다 2분을 더한다는 건 타임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2분을 만들어서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험에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못 풀었을 거예요. 다들. 처음 나오는 유형이라. 자,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조건이
구분의 마지막 글자가 자동차예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if 함수잖아요. true, false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는 하시고 right라는 함수에 의해서 구분해서 오른쪽에서 세 개를 뽑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뽑았을 때 이 값이 자동차예요 하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이게 if 함수의 조건이에요. 구분의 마지막 세 글자가 자동차면, 참이면 true, false를 구하란 말이에요. 참이면 뭐를 하는 거예요?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2분을 더하래요. 2분을 더하래요. 여기다 뭐 만들어주면 돼요? 타임 하시고 가로 열고 0,2,0 그 0은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더해지는 값이 0.0013888889 이렇게 이 값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면 뭐예요? 더하는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더해지는 값들이 여기 보면 2분이라고 나와 있는 건 자동차로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요? 더하기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뒤에다 이렇게 더하기를 넣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수식을 뒤에다 그냥 더하기 하시고 C3 빼기 B3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면 2분을 더해주고 자동차가 아니면 더하는 값이 없는 0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거하고 좀 틀려요. 같은 답이에요.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형태로 사용을 한다면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3개를 뽑은 값이 자동차예요 판단하고 그 값이 자동차면 2분을 더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0분을 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출발 시간,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은 작업이잖아요. 요렇게. 여기는 0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C3 빼기 B3 하시고 앞에다가는 C3 빼기 B3에다가 더하기 타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서오세요. 이해되시겠어요? 답이 책에 나와 있는 건 밑에 if 함수의 참거짓에 if 함수 참거짓에 소요 시간을 구하는 작업을 한 거고 제가 지금 문제 푼 거는 뭐예요? 소요 시간을 구한 값에다가 if 함수에 따라서 2분을 더할 거냐 0분을 더할 거냐 넣어준 것 뿐이에요. 두 개가 다 답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2분을 더한다는 개념만 좀 기억해 주시면 어려운 문제지만 어렵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따로 하란 말이야. 요거를 C3 빼기 B3을 먼저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 소요 시간이 나왔잖아. 그럼 언제 2분을 더할까? 이거만 if 함수로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조금 어렵더라도 실제 여기 신대표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근태가 80 이상, 영어와 전산이 90 이상. 그러니까 다 만족하는 AND 연산 개념인데 합격자 수니까 카운트 if s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실점어사 A청에 보면 첫 번째 조건은 근태가 80점 이상이고 두 번째 조건은 영어가 90점 이상이면서 전산이 90점 이상인 합격자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3개가 된 count if s를 쓰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 명자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count if s를 선택해 주시고. 자, 2번 문제입니다. count if s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은 근태 점수 범위 잡으시고 탭. 조건이 80 이상 크거나 같다 80 탭하시고 두 번째 조건은 영어의 점수가 몇 점 이상? 90점 이상 탭. 세 번째 조건 범위는 전산의 범위가 되겠죠. 똑같이 크거나 같다 90 탭하시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이 4명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확인하시고 뒤에다가 뭐만 넣어달라고요? and 따옴표 명하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4명이라는 작업이 되겠어요. 이 문제도 함수 하나만 쓰는 문제고 명자를 붙여주는 거니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3번은 직위가 사원인 사원들의 기본급의 평균과 직위가 대리인 직원들의 기본급의 평균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시하세요. sum if, count if를 2번 하는 거예요. 사원의 평균을 구하고 대리의 평균을 구해서 빼기를 하는데 사원 빼기 대리라면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차이값을 구하는 데는 음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양수로 바꿔주세요 하는 게 ABS죠. ABS. 그래서 값이 나오면 음수를 양수로, 양수는 양수로. 얘를 뭐라 하냐면 절대값을 처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건.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sum if 나누기 평균, 사원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직위 중에서 사원에 해당되는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고 대리의 평균을 구해서 빼는 sum if를 2번 하는 거예요.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sum if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먼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직위 중에서 뭐를 구해요? 사원에 해당되는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서 사원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예요. sum if 나누기 count if. 먼저 합계를 구하시고 나누기 count if를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그러면 똑같이 직위들 범위에서 사원에 해당되는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왔어요. 평균이. 그러면 여기서 이 결과값을 복사해서 뒤에다가 붙이시고 A15에 있는 값이 뭐예요? A15가 사원이잖아요. 우리는 대리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 복사해서 붙인 A15를 A18로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대리의 평균을 구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주소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이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주면 돼?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ABS를 넣어주시고 맨 뒤에 가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되게 긴 함수가 나온 문제지만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sum if에 의해서 사원의 합계를 구해주시고 count if에 의해서 사원의 평균을 구하신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고 A15를 A18로 각각 바꾸시고 그 다음에 ABS만 넣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최 대표? 뭔가 다르게 됐습니다. 저 선생님 시대랑 좀 비교 좀.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학과가 건축과인 학생들의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the average를 써야 되겠죠.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 라운드 다운하고 1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조건을 입력해서 사용하래요. 조건을. 학과가 무슨 과? 건축학과. 학과와 건축과를 복사해서 조건 범위에다 붙이시고 영어의 평균을 the average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표 전체. 영어의 평균을 구해요. 영어는 표에서 몇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 있죠. 그래서 3이라고 쓰시고 조건은 학과가 건축학과를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G24에서 G25 범위 잡으시고 엔터는 평균이 나왔는데 내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 들어가시고 커서 왼쪽 탭하시고 한 자리 표시하세요.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절대 틀리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주와 if 에러와 랭크. if 에러가 나왔다는 건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또는 자 여기에 보면 점수에서 순위를 구하여 1등은 최우수, 2위는 우수,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는데 높은 점수가 1등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등수를 구해서 1일 때 최우수, 2일 때 우수하고 나머지 공백이면 얘네들이 8명이 있으니까 3등 공백, 4등 공백, 5등 공백, 6등 공백, 7등 공백, 8등 공백 이렇게 놓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함수를 골라 쓰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if 에러도 써야 돼요. 그럼 우리는 강제로 여기서 지금 에러가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에러를 발생을 시키고 그 에러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일 때 값을 넣고 3등부터는 값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등부터 8등까지는 값이 없어야 하고 샵 value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에러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추주함수가 조금 발전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8명이잖아요. 이래서 예를 들어 100명이 있어요. 100명의 등수를 구해서 1등과 2등에만 최우수 우수 넣고 나머지는 공백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98번의 공백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간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먼저 등수를 구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RA, EQ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먼저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이 김한국의 점수가 84점이에요.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인수는 뭐예요? 점수 전체 범위 잡으시고 절대주수. 세 번째 인수가 방법이잖아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값이 1등이에요. 큰 수의 1등은 0을 쓰거나 생략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엔터 하시고 등수를 채워봤더니 1등부터 8등까지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추주함수를 써야 되는데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게 추주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등일 때 추주함수도 1등일 때 최우수, 2등일 때 우수, 그리고 3등부터는 값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러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보면 최우수하고 우수는 나왔는데 3등부터 8등까지는 표시되는 값이 없어야 하고 샵 밸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밸류라고 나와 있는 값을 뭘로 바꿔주는데? 공백으로 바꿔주면 내가 공백이야 공백이 하는 작업이 좀 빨리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if error 들어가서 그 값이 오류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우면 같은 결과가 나왔죠. 자, 그래서 얘는
등수를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1등과 2등일 때 최우수 우수를 넣어주시고 채우면 에러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러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겠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if에 에러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겠죠. 여기가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요렇게 if에 에러 없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3등부터 8등까지 공백을 넣어주시면 되고, if에 에러가 나오면 1등과 2등만 넣고 에러를 발생한 다음에 공백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8등까지가 아니라 100명이에요. 100명. 그럼 100등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98번에 공백을 계속 찍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 공백은 전부 에러를 발생하고 그 에러를 공백으로 처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choose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해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if 에러가 포함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if 에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에러를 발생하고 내가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실전 I형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고 1번 학과가 법학과이면서 3, 4학년의 학생들의 장학금의 평균을 표시하세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에버러지 if를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학과 중에서 법학과를 찾아요. 학년 중에서 뭐를 찾는 거예요? 3, 4학년이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얘는 조건이 3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학과 중에서 법학과이면서 학년 중에서 3학년이면서 학년 중에서 4학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3학년이면서 4학년이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 4학년을 찾으라는 건 학년 중에서 3학년 이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학년 중에서 3학년 이상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average if s를 써서 조건이 여러 개에 해당되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average if s. s가 붙으면 뭐부터 하라 했어요? 평균을 구하는 거죠. 무슨 평균을 구해요? 장학금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장학금 범위 잡으시고 탭.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조건 범위,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학과 중에서 법학과를 찾고 학년 중에서 그거나 갖다 3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년 중에서 3학년이면서 학년 중에서 4학년의 평균을 구하래. 왜 평균이 안 나올까 하고 이걸 고민을 했던 문제예요. 그것도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3학년 이상으로 바꿔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평균값이 나왔죠. 그래서 요 문제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안 해봤던 문제라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학년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3학년 이상으로 처리해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0점 이상의 사람을 구해달라네요. 몇 명이야? 그러니까 sum, 뒤에 버러지, 디카운트죠. 우리는 디카운트를 써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틀리면 안 되죠. 자, 평점이 80점 이상. 그 평점을 복사해서 조건에 놓으시고 그거나 갖다 80을 써서 조건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하는데 디카운트를 썼잖아요. 디카운트. 조건을 만족하면서 카운트하는 값은 숫자여야만 돼요. 그래서 숫자가 들어간 거는 평점에 해당되는 3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할 열번호는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디카운트를 써보겠습니다. DC. 디카운트 A 아니에요. 디카운트예요.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표 전체. 탭하시고 계산할 열번은 얼마예요? 3. 탭하시고 평점이 80점 이상이잖아요. 조건을 지정해 주시고 엔터. 그 뒤에다 뭐 넣어달라고요? and 따옴표 명이라고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디카운트 A에 의해서 사용이 되니까 계산할 열번호가 3번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디카운트랑 카운트 이프랑 비슷한 거. 디카운트 if가 어디 있어요? 조건을 넣죠. 디카운트 if는 아니고요. 디카운트 A, 디카운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트 if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표 전체에서 개수를 구할 것이냐, 범위를 지정하면서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D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맞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3번 문제 추주 라이트 나와 있네요. 사원번호가 1이면 총무부, 2면 관리부, 3이면 영업부, 4면 생산부. 추주함수도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사원번호의 마지막 자리라 했어요. 라이트에 의해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겠죠. 자, 마법사 들어가시면 여기 사원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사원번호에서 오른쪽 끝에서 하나를 뽑으세요. 그러면 얘는 하나 뽑을 때 레프트 라이트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부서명을 넣어주기 위한 사원번호의 끝자리를 뽑았단 말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있네요. 그러면 는하고 라이트에 가서 CHO하고 추주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1일 때가 뭐냐? 총무부라고 넣으시고. 2일 때가 관리부라고 넣으시고. 3일 때가 영업부라고 넣으시고. 4일 때 생산부라고 넣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내용을 채우면 사원번호 끝자리에 따른 부서명을 표현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아까 얘기한 이 추주함수의 단순한 형태예요. 되셨나요?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에버러지 if와 트렁케이션을 쓰네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겠네요.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사원, 성별 중에서 여사원에 해당되는 뭐예요? 총점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리고 평균은 반올림 없이 소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반올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트렁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트렁케이션 0 하시면 되는데 0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략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에버러지 넣어주시고 에버러지 if 넣어주시고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이 범위에서 누구를 찾아요? 열을 찾아요. G19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계산할 범위죠. 그러면 평균값이 나왔어요. 근데 뭐 해달라고요? 소수점 자리를 잘라버리세요. 트렁케이션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0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0은 트렁케이션은 생략 가능하나 라운드 다운은 생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렁케이션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 생략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버러지 if에 의해서 평균 구하시고 트렁케이션에 의해서 소수점 자리를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5번 브이로그과 위크데이네요. 자, 위크데이 어제 공부했었죠. 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표시해 주세요. 그런데 얘는 뭐를 써요?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뽑아다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 월요일이 1번이잖아요. 그 방법을 뭐를 써야 돼? 월요일이 1번이면 2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크데이에 의해서 가입일에 대한 요일을 구하여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아요. 절대주사. 2열에서 뽑아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는데 구간값이 필요해요? 안 해요? 구간값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답이 두 가지가 나와요. 0을 써도 답이고 1을 써도 답이에요. 일단 위크데이에 의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뽑아보고 있어요. 자, 위크데이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그러면 가입일에 해당되는 방법을 정하는데 1, 2, 3 중에서 고르죠. 일요일이 1번은 1번, 월요일이 1번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봤더니 월요일이 1번이잖아요. 그래서 2번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일의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구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요일 구분표를 처리해 달라는 거죠. 자, 브이로그업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사. 이 절대주사 범위에서 몇 열에서 뽑아요? 2열에서 뽑아요. 방법은 얘는 똑같은 값들이 다 있어요. 0을 쓰셔도 되고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1을 써도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생략했으니까 2를 쓴 거네요. 자, 2를 쓰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제 위크데이도 한 3일 내리 연달아 해봤더니 위크데이도 좀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이 문제는 위크데이를 먼저 하시고 브이룩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전 제2형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판매일에 해당되는 요일을 판매 요일에 표시하세요. 일요일과 토요일만 표시하세요. 나머지 요일은 빈칸으로 하세요. 추주와 위크데이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위크데이를 쓰는데 방법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붙어있는 걸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1번을 쓰면 월요일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1번이 1일부터 나오잖아요. 1번이 일요일. 공백 토요일을 쓰는 거죠. 방법을 2를 쓰면 월, 화, 수, 목, 금 5번까지 공백 넣으시고 6번에 토요일, 7번에 일요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방법을 1번을 쓰면 2번을 쓰면 이건 지시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돼요. 책에는 교재에는 1번을 썼네요. 우리는 2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늦 위크데이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자, 판매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판매일에 해당되는 요일을 표시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면 일요일 공백 토요일 쓰고 2번을 선택을 하시면 2번을 선택하면 공백에다 토요일 일요일 쓰면 되니까 2번을 써서 연속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일을 숫자로 구했어요. 그러면 추주함수에 의해서 요일을 표시하면 되겠죠. 1일 때 공백, 2일 때 공백, 화요일 때 공백, 4일 때 공백, 5일 때 공백, 6일 때 토요일, 7일 때 일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을 쓰면 토요일, 일요일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하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깜짝이야. 일요일만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위크데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1번을 쓴 거예요. 위크데이 1번. 1번은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답에는 일이 없죠. 주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요일을 먼저 쓰시고, 이렇게 쓰면 1번을 쓸 때는 일요일부터, 2번을 쓰면 토요일부터, 공백부터 토일을 쓰는 형태예요. 이건 답이 2개예요. 그러니까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섬과 ABS네요. 매입처가 삼성상사인 업체의 매입 수량이 합계와 매입처가 대림상사인 업체의 매입 수량이 합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하세요. 그러니까 조건이 얘는 삼성상사의 매입 수량 여기 있죠. 합계를 구하고 대림 상사의 매입 수량의 합계를 구해서 차이를 구하고 절대값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2개예요. 첫 번째 매입처는 매입처가 삼성 상사에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매입 수량의 합계를 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대림 상사에 해당되는 매입처가 대림 상사에 해당되는 합계를 구해서 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수가 나오면 얘를 양수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섬을 2번 쓰는데 조건 범위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뒷섬 빼기 뒷섬을 해보겠습니다. 는 뒷섬 넣어주시고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표 전체 탭하시고 계산할 열번은 4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 범위는 뭐예요? 매입처가 삼성 상사가 되겠죠. 그리고 엔터하면 왜 0이 나왔을까요? 표 전체에서 왜 계산할 열번을 4라고 썼죠? 제가 3이라고 얘기 안 했나요? 네, 3이라고 쓰면 이제 합계가 나왔고요. 똑같은 작업을 그대로 가는 거죠.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시고, 뒤에 나와 있는 조건 범위만 매입처 대림 상사로 바꾸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굳이 똑같은 작업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복사해서 붙이고 조건 범위만 L4, L을 M4, M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이값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왔잖아요. 음수값을 뭘로 바꾸라고요? 양수로 바꿔주세요. ABS 넣어주시고 맨 뒤에 가서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자, 그러면 얘는 3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먼저 삼성 상사의 합계를 구하시고, 두 번째는 대림 상사의 합계를 구해서 빼주시고, 그 결과가 음수가 나오면 음수값을 양수로 바꿔서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덱스 매치네요.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범위를 주어지고 행번호와 열번호를 주면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하는, 얘도 찾기 참조 함수예요. 자, 매치라는 함수는 찾으려는 값을 먼저 넣어주고 찾을 범위를 지정을 하면 방법이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방법이 나오는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범위 안에서 찾으려는 값이 몇 번째 쉘에 있어 하는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몇 번째 칸에 있어 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법은 V로업 H로업하고 똑같아요. 0은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 방법 1은 유사일치입니다. 오름차순일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방법 -1은 똑같이 유사일치예요. 내림차순 대입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에서 방법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1은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를 보면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공장을 찾으라 그랬어요. 총생산량이 가장 많은 공장명. 공장명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이게 공장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생산량의 범위는 여기 있죠. 생산량의 범위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량 범위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야죠. 이게 뭐예요? 맥시멈이잖아요. 맥시멈. 맥시멈에 의해서 생산량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요. 그럼 얘가 뭐가 나와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28,000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28,000이라는 값이 이 범위에서는 우리가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있죠. 그 칸수를 구하는 게 매취예요. 그러니까 매취에 의해서 이 범위 안에서 이 값이 가장 큰 값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 하고 0을 넣어주시면 돼요. 매치는 찾으려는 값, 찾을 범위의 방법은 뭘 쓴다 그랬어요? 이 숫자 오름차순이 안 돼 있잖아요. 숫자 내림차순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0 쓰시면 돼요. 그럼 얘가 세 번째 칸에 있어요. 세 번째 칸에 있어요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장명을 뽑을 때 세 번째 칸에 있는 값을 뽑아야 되잖아요. 인덱스는 뭐라 그랬어요? 뽑을 범위 행값. 그리고 열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값 대신에 매치를 쓰는 거예요. 행값 대신에.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일단 오려서 빼놓을게요. 자, 인덱스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뽑을 범위. 그 다음에 뭘 쓴다 그랬어요? 행값. 행값이 매치예요. 그 다음에 열은 하나뿐이 없잖아요. 1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3공장이라는 게 뽑혀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매치 인덱스가 요즘에 조금씩 시험을 보면 매치 인덱스 나왔어요. 안 풀었어요. 이렇게 후기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기본적인 함수의 의미는 좀 알고 계시고 한 번씩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무슨 문제냐 그러면 자 생산량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찾을 범위가 되죠. 이게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V룩업을 못 써요. 여기서 일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여기 있고요. 공장명이 만약 여기에 있으면 공장명이 여기에 있으면 얘가 V룩업에 의해서 맥시멈 넣어주시고 이 범위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서 여기서 찾아서 뽑을 거야. 그리고 2열에서 뽑을 거야.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지 않으니까 0을 쓸 거예요. 하는 값으로 V룩업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찾으려는 인덱스 범위는 뽑을 범위. 그 다음에 찾으려는 범위는 매치 범위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조금 기억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맞은 문제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모두 동그라미가 있으면 만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에요. 시사네요. 모두 동그라미가 있다는 건 시험 문제가 5개가 있어요. 동그라미의 개수가 5개면 만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고 구할 때는 뭐를 써요? 카운트 if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나와 있어요? 카운트 a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동그라미가 있어요가 아니라 공백이 아닌 게 5개예요 하고 판단하는 카운트 a. 동그라미의 개수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공백이 아닌 쉘이 5개인지를 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는 하시고 CO 하신 다음에 카운트 A 하시고 뭐 얘야 그냥 첫 번째 이상철의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개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5개예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으로 true, false를 구하시면 되겠죠. 카운트 A에서 공백이 아닌 개수가 5개로 해서 true, false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함수에 의해서 뭐를 해주면 돼? 이 조건을 만족하면 만점. 아니면 공백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나온 내용상에서는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해서 처리하려면 카운트 if를 써야 되는데 얘는 카운트 a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그리고 만점이 나온다는 것은 동그라미의 개수가 5개가 되니까 는 5에 의해서 true, false를 구하시고 만점 의무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5번 문제 STDEV 뭐라 그랬습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예요. 범위를 주어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5번은 3월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어요.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10의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건 첫 번째 자리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으셔야 돼요. 자, 3월의 범위는 여기에요. 3월의 범위는. 그럼 이 범위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니까 썸이나 에버로지처럼 똑같다 그랬죠. STDV 넣어주시고 그냥 이 3월의 범위를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3월의 범위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해줘요. 근데 뭐하라 그랬습니까? 10의 자리 내림하여 10의 자리 쉘까지 표시하세요. 10의 자리가 표시한다는 건 뭐예요? 1의 자리에서 내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다운을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18,170으로 5가 내려진 거죠. 그리고 확인하시면